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들 지내셨죠? 자, 오늘 또 힘찬 하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오늘 주택법하고 그다음에 농지법상 이 이론부터 심화까지 바로 총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594페이지 제3장 주택법상 주택 공급 파트를 오늘 살펴볼 차례죠. 여기 한번 펴보시죠. 자, 이 주택법상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주체 있죠. 이 사업주체는 바로 이 주택법에 의하여 탄생된 것은 주택법 따라 공급을 하게 되고요. 공급할 때 바로 이 법에서 정한 원칙에 입각해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 파트를 보겠는데 594쪽에서 바로 공급 원칙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595쪽을 한번 보실래요? 595쪽을 보시면 그 박스가 있을 겁니다. 박스 속을 보시면은 1번 사업 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럴 때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파트가 몇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고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주택법상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만듭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만들어서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지역이 저 세종시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8도 내에 시군이다 그러면 시장 군수, 6대 광역시다 그러면 자치구청장,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자치구청장, 이렇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주택법에서는 약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하는데요. 이네들한테 미리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업체가 다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 이게 중요해요.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공공주택 사업자 거기다 줄 거 보세요.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게 된 자가 국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리고 이 국가가 만든 한국토지주통사.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 이렇게. 그리고 이네들이 출자해서 만든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 그 이네들이 출자했는데 출자했던 비율이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그런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그네들을 묶어서 바로 공공주택사업자랍니다. 자, 그래 이네들 국지공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국지공. 공사할 때 공자 따서 국지공. 그래 이 국지공이라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될 때는 시장, 군수, 구청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이네들이 아닌 민간 사업 주체일 때만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는다.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복리시설의 입주자, 이 공동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게 될 때요,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라는 것은 그 소유자가 될 자들이죠. 소유자가 될 자를 모집한다. 이걸 입주자라는데, 그래 주택에 공동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요.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택단지 안에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자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게 바로 복리시설 입주자거든요.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입주자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서만 내면 된다. 이걸 차이점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공공주택 사업자라는 자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고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고하지 않는다. 이걸 꼭 구분해 두시고 1번 중요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2번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기업 바로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 공급 계약의 방법, 절차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니은은 꼭 봐두셔야 되겠다. 이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기구 등을 제한 그때 체크 제한 부분을 가격을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그거 네 가지를 제한한다.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 기구 등을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02번 마감자재 목록표 이 파트에서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또 된 바 있고요. 이 사업 주체가 시장호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승을 받으려고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인 경우는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이때에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이거 약자로 마감자재 목록표랍니다. 이 마감자재 목록표를 바로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 영상물 등을 제작해 가지고 함께 승인권자 즉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알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정보 제공이 나와 있죠. 정보 제공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에게 다음의 자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구나. 어떨 때 그러냐? 바로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이런 것들의 자료를 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요? 입주 예정자에게. 그 다음에 바로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에 표시를 했다면 그때는 또 얘를 인정해 주죠. 제공을 바로 공고할 때 알려주니까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은 중요표. 자, 시장군수 구청장은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그다 줄 거요. 그 영상물 등을 그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이죠. 견본주택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고 그래요. 견본주택 각 실 방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이죠. 영상물 등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여기 체크를 하세요. 몇 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된가? 2년 이상이다 이거.
자, 사용검사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주택건설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검사를 신청하죠. 이때 사용검사를 받았다. 즉 사용검사가 떨어졌다. 그날부터 2년간 시장구청장은 바로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그 견본추후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이제 사용검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입주 예정자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때 살게 되는 사람들을 주택의 소유자인 바로 공급받은 자인 입주자를 하죠. 입주자가 그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용검사 받고 나서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는데 마감자재가 엉망이다. 또 그 각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물하고 이 분양받았던 주택의 내부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대조해서 바로 그에 상한 대책을 이재기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 3번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로 4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의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마감자재의 생산을 하게 되는 업체, 그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거기다 체크해요.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기 같은 질,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 거기다 딱 비율표. 그래, 같은 질, 그 말, 같은 질 이상, 그 말 체크. 같은 질 이상이다. 그 말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때에 이런 마감자재를 쓰겠다. 또 그 마감자재 목록표에다가 이런 자재를 쓰겠다라고 하였다면 그 질하고 같거나 더 좋은 그런 재료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상이라는 것은 같거나 더 좋은 것 이거죠. 그래서 같은 질 이하 그러면 드리겠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질이 같거나 더 안 좋은 것이고, 같은 질 이상이라는 것은 질이 같거나 바로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상과 이하 꼭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로 5번도 같이 봐야 되겠네요. 자,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의 보관 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 즉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옆에 여러 가지 도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문제, 뭐 주차장 문제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광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반설 설정 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그런 표시라든가 광고를 한 경우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주변 상황이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 때 허위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라. 그래, 그 주택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설의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기반설 설치하겠다, 있었던 걸 또 정비하겠다, 뭐 계량하겠다 이런 내용의 표시를 해서 광고를 했다면 그 복사본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인데요. 이자에게
제출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출받은 그 주택에 관한 이런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그 주택의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이것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냐? 이것도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주택에 관한 표시, 그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정 및 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그런 표시 광고, 이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고 나서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바로 입주해서 광고할 때는 아주 그러하게 바로 주택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주 좋게 조감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실상은 또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자들이 이사 들어와서 그 분양받아가지고 이삿짐 두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그 광고했던 내용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라. 뭘 공개하느냐? 바로 주택 안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 및 계량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광고의 그 사본을 공개해줘라 이거죠. 사업 주체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바로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주택 공급계약 체결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이네들이 바로 사용검사권자인데요.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을 해라 이겁니다. 제출해라. 언제까지? 주택 공급계약 체결 기간 시작일로부터 주택 공급계약, 자 분양을 하게 될 때 내가 분양받고자 신청했다, 당첨됐다. 그러면 주택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택 공급계약 체결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봐두십시오. 자, 그 정도를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심화학습을 볼까요? 심화학습. 자, 심화학습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조합원을 모집한다. 주택법상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겁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한 경우 그 사본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그 주택에 관한 표시,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이것도 역시 몇 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년 이상 보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작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 또 입주자가 이걸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를 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바로 광고했던 내용하고 분양받아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보았을 때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으면 그 이상은 또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하고 제출받았던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가 떨어졌다. 자기가 사용검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체가 다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게 되는데 사용검사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해서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바로 요구한 그 입주자에게 알려줘라, 공개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공개해서 보여줘라 이겁니다. 2년이라는 그 수치를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조합을 모집하는 자도 이런 의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 조합주택을 그 분양하게 될 때, 즉 조합주택을 그 건설해서 공부하고자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요. 그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조합주택이 들어설 그 주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앞으로 도로를 이렇게 몇 차선을 더 넣겠다, 뭐 이런 설치 문제, 기반시설 설치 문제, 그리고 기존의 기반시설이 좀 좁다, 도로가 좁다 그러면 더 확장공사해서 그걸 또 개량하겠다, 또 정비하겠다, 이렇게 바로 허위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또는 개량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사본을, 복사본을 바로 꼭 준비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제출받았던 시장에서 구청장은 사용 검사가 떨어지면 그날부터 2년상 보관하고, 그리고 사용 검사 떨어진 다음에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바로 공개를 요구하면 열람을 제공하고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3번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래, 모델하우스, 아파트 건설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를 그런데 법에서는 모델하우스 이름은 안 쓰고요. 견본주택이랍니다. 전시한 견본주택. 이런 견본주택을 건축할 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가로 1번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죠. 모델하우스를 지죠. 그래,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한다. 거기다 체크합니다.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가 떨어져야 사용을 하게끔 입주자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 승인을 바로 하게 될 때도 바로 마감자재 및 가구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때 주택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견본주택의 내용과 똑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견본주택.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면 여러 가지 내부의 모양새, 마감자재, 가구를 쫙 전시하고 있죠. 그러한 자재하고 같은 것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것으로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된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업 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국토교통부로 정하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해 줘야 된다. 즉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가격, 공급가격을 표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구나 이거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3번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그리고 시방서를 갖춰둬야 된다.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줘야 되고요. 견본주택의 배치규모, 유지관리 등은 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되구나.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고 바로 1번하고 2번은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4번도 한번 보겠는데요.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였죠. 과거에 이건 좀 몇 번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데 근래 와서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는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 파트는 우리가 좀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파트를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